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조동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가 스타렉스 후속으로 내놓은 스타리아 모델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비싼 트림이죠. 7인승 라운지 모델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현대차가 라운지 모델의 뒷좌석 승차감, 얼마나 이 뒷좌석의 안락함에 집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사님을 한 분씩 배정해 주셔서 지금 짧게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느껴지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개방감입니다. 처음 이 차의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부터 벨트 라인이 엄청 낮아가지고 실내 공간에서 밖을 봤을 때 그 개방감에 대한 기대가 컸죠. 앞 창문은 겉에서 보이는 그 벨트 라인까지가 창문이 맞습니다. 근데 2열 문은 밖에서 보이는 유리는 한 이쯤이 있다면 실제 유리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여전히 개방감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유튜브에 스타리아 광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작부터 비행기, 기차의 이런 실내 모습이 나옵니다. 기차를 탔을 때 그 개방감은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KTX로 여행 갈 때 그 느낌이 나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면 이 시트겠죠. 시트에 정말 많은 기능을 담았는데 이 7인승 라운지 모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종아리 받침도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시트를 한 번에 눕힐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까지 눕는데 종아리 받침은 바로 안 올라오네요. 버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시트를 눕혔을 때 자세입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등받이 각도를 남겨둔 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고요. 엉덩이도 이렇게 들어줘서 혹시나 급제동을 하거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몸이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좀 거만해 보이네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접을 때는 또 다리 종아리 받침이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시트 앞뒤 조절은 전동식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랑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동할수록 편한 게 정말 느껴지네요. 특히 이 헤드레스트도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앉아있을 때는 사실 느끼기 힘들지만 누워있을 때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는 방식이 똑같이 스타렉스처럼 창문이 전체가 열리진 않는데 위아래를 조여서 당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직관적입니다. 바로 당기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닫을 때도 그냥 밀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가 여기 수동으로 있네요. 창문이 엄청 넓은데 이쪽도 빈틈없이 채워놨습니다. 어제 저희 다른 기자분이 시에나 런칭 행사를 갔다 왔는데 이 햇빛 가리개를 했을 때 이 끝에 쪽이 엄청 남았습니다. 여기는 가려주질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뒷좌석 승객이 눕거나 좀 자려고 할 때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딱히 쓸모있는 기능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송풍구는 B필러 대신에 지붕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앞쪽에도 있고요. 에어컨 조절은 지금 제가 시트를 꽤 뒤로 밀어놔서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데 원래 자리에서는 바로 닿을 수 있는 저 천장에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말씀드려야겠죠. 이 시트도 정말 푹신하고 좋은데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런 느낌들이 스타렉스의 그 털털거리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릅니다. 확실히 플랫폼을 3세대 플랫폼으로 바꾸고 뒷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바꾼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스타렉스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에 사람도 탈 수 있는 차 같은 느낌이었다면 스타리아의 승차감은 조금 더 사람한테 집중한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2.2L 디젤 터보 엔진에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간 모델을 타고 있는데 디젤 소음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합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거나 아니면 시내에서 가속 감속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이 디젤의 신동보다는 사실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지금 좀 울퉁불퉁한 데를 가니까 뭔가 떨리는 소리가 나네요. 여기 선블라인드가 안에서 조금 높습니다. 이건 살짝 아쉽네요. 물론 고속도로 같은 매끈한 데에서는 안 들리는데 이런 가끔씩 이런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도로를 길게 지나가면 이 부분이 좀 떨립니다. 물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중간 도착점에 거의 다 왔는데요. 출발 후에 사실 고속으로 길게 오래 달리는 구간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2열 승차감이.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네,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또 승차감 같은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타렉스보다 길이는 105mm, 너비는 75mm, 높이는 65mm, 휠베이스는 75mm 늘어났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해도 모든 수치가 큽니다. 이 차를 보자마자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스타렉스는 엔진룸이 명확히 구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원박스 스타일 승합차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죠. 요즘 나오는 현대차가 전부 다 좀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램프부터 보시면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리어 램프를 한 줄로 있는 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현대는 앞에 있는 램프도 한 줄로 이어버렸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이 가운데를 빼고 평소에는 양쪽만 들어오고요, 밤에만 이 한 줄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에, 네, 총 8개의 램프가 보이는데 이 중에 밑에 6개만 램프고요, 위에 2개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릴 패턴이 산타페랑 비슷하더라고요. 출시 기사를 보면 틴티드 브라스라는 컬러를 칠하기도 하는데 이 차는 그 컬러는 빠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때 쓰는 레이더가 여기 달려 있고, 카메라는 그릴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가 다이아몬드, 삼각형 패턴이 엄청 빠져 있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깨알같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 휠도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쁘네요. 승합차 치고 꽤 이쁜 디자인입니다. 처음에 온라인으로 보셨던 이미지는 이 창문이 완전 통으로 크게 찍혀 있어서 되게 어색한 느낌이 컸는데, 실제로 바깥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밖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네, 차가 너무 새까매서 뒤집어 봤는데 이 램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후로 이렇게 위아래로 긴 램프가 있는 차는 처음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모난 칸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아이오닉 5에서 처음 선보였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램프를 키면 정확히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 위에는 그냥 장식입니다.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국내 법규상 자동차 리어 램프를 장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는 원래 저 위에까지 다 불을 들어오게 하고 싶었는데 딱 저기서 끊고 트렁크랑 같이 열리게 묶어버렸습니다. 네, 비상등 키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H트랙 배지가 붙어 있고, 또 와이퍼를 스포일러 아래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한 판을 차 뒤에 덧대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제네시스 GV70이나 80도 트렁크 한가운데에 와이퍼를 넣었는데 승합차가 더 깔끔하네요. 네, 1열은 주행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2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7인승 라운지의 핵심이죠.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앞뒤 조절 그리고 좌우 조절은 여기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눕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네, 등받이가 뒤로 눕는 것 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아래로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 누르면 다리 받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쿠션도 이렇게 날개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공조 장치는 여기 보시면 지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설정할 수 있고, 풍향과 온도 조절, 그리고 바람 방향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통풍구는 이렇게 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썬루프도 엄청 넓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안 좋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앉아보면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2개 있고, USB 포트 2개, C타입은 아니고 일반 타입 2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0V 소켓이 있습니다. 아래 서랍은 네, 꽤 넓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잡아서 열면 네,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깊이가 엄청 깊고, 이 아래로도 공간이 또 있고, 이 밑으로도
네, 이 밑으로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컵홀더 두 개는 여기에 컵 물어주는 이빨도 있고요. 네, 저 앞에도 USB 포트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12V 소켓 하나 있고, 컵홀더가 또 있습니다. 컵홀더가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승석 사람을 위한 컵홀더고요. 운전자는 여기에 있는 컵홀더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키가 들어있죠. 네,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전동 도어 스위치도 여기 B필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열을 이 정도로 당겨놔도,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지만 어쨌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넓고, 컵홀더, 수납 공간, 그리고 수동식 선블라인드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시야가 이렇습니다. 앞까지 엄청나게 멀리 뻗어 있고, 다만 뒤에는 바로 바뀝니다. 네, 트렁크를 쓰려면 이 3열은 앞으로 쭉 밀거나 접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3열 시트가 꽉 차 있는데, 네, 이 아래를 당기면 엉덩이 쿠션이 들어 올려지고요. 이렇게 얘는 앞뒤 슬라이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완전히 접으면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시트 부피가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어디까지나 짐 공간을 챙기기보단 사람을 우선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차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현대가 밝힌 수치로는 1379mm 고요. 그래서 광고 영상도 보시면 이 위에다가 철봉을 달아서 거기에 옷을 매답니다. 옷걸이를 걸어서. 근데 여자 원피스를 걸어도 이 땅에 안 닿아요.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릴 때도 편한 부분이 있겠죠. 물론 카니발 같은 다른 승합차보다 애초에 차 바닥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전고가 워낙 높아서 차 안에서 3열로 드나들거나 9인승, 11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열까지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전동 트렁크 스위치 여기 있고요. 네, 아까는 지나가지 못했던 고속도로에 올라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2열에 처음 앉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기존 스타렉스도 운전석이 꽤 높아서 시야가 좋은 편이었지만, 스테리아는 유독 더 좋습니다. 이 1열 유리창 벨트 라인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도어 트림에 팔걸이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팔을 얹고 운전하게 되는데, 이 차는 창문 라인 여기에 팔을 얹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왼쪽 팔걸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써보면 양쪽이 수평이 꽤 잘 맞긴 한데, 제가 팔이 짧은 건지 이쪽은 좀 멉니다. 여기는 시트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문짝이다 보니까 암레스트 역할을 하기에는 높이는 괜찮지만 거리가 조금 멀다는 점. 네, 그리고 전방 시야는 계기판이 지금 딱 필요한 부분 모니터만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도 시야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이 계기판을 덮는 커버가 있으면 양쪽으로도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시야를 좁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 계기판을 넣어 줌으로써 전방 시야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커졌다기보단 없던 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맞죠. 사실 스타렉스도 어반 트림인가요? 최상위급에는 어느 정도 쓸만한 모니터가 들어갔지만, 요즘 현대차들에 다 들어가는 그런 중앙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화물차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아래쪽으로는 터치로 다 버튼을 바꿔놨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기어 변속 스위치 그리고 비상등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풍절음, 시속 100km에서 90km 사이로 달리다 보니까 아예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이 본인부터 루프 라인이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져서 풍절음도 확 줄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큰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이 머리 위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지금처럼 시속 9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릴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엔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노면 소음도 그렇게 거세게 들이시지 않네요. 그리고 엔진은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새로운 것도 아니고 최대 토크가 높긴 한데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는다고 막 튀어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렇게 세팅한 점도 있겠죠. 왜냐면 뒷좌석 승객이 편하게 가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조금 급하게 밟았다고 차가 튀어나가고 그러면 불편하니까요.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히 매끈합니다. 적어도 장거리를 떠날 때 이 승차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고요. 대신에 갑자기 거친 요철을 만난다 그러면 여전히 덩치가 크고 키도 크기 때문에 뭔가 털털거리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뭔가 덜컹하는 느낌 있죠. 이런 커다란 승합차 특유의 그런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LPG 모델도 고를 수 있죠. 6기통 LPG 3.5L 모델을 고를 수 있는데 옵션으로 치면 30만원이 빠지고요. 대신 LPG 모델은 4륜구동 옵션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 디젤 2.2 엔진을 골라야만 H트랙 4륜구동 옵션을 넣을 수 있고요. 4륜구동 옵션 가격은 대략 2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소리 들리셨죠? 이 정도 소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차가 고급스러움을 추구했고 승용 밴으로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속에서 출발할 때 들리는 엔진음만큼은 좀 막기 힘들었나 봅니다. 물론 그 초반 시속 10에서 20km 속도만 지나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은 4,135만원입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일 트림으로 나왔고요. 9인승 모델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3,661만원부터 4,048만원까지 가격대가 되어 있고요. 9인승, 11인승 투어로 모델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편의장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갖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카고 3인승부터 이 라운지 7인승까지 모두 들어간 항목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는 가운데 좌석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간이 좌석 같은 게 있었죠. 그 의자에는 허리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2점식 안전벨트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11인승, 9인승 뭐 라운지, 투어러 상관없이 모든 시트에 3점식 안전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카니발의 대안이 될 수 있냐?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이 차를 직접 타보셔야 스타렉스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면서 그 편견들이 깨지면서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카니발이 먼저 나왔고 애초부터 승용 모델로 나온 차였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편하게 이동할 목적으로 나온 차가 맞는데 과연 그런 카니발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신형 스타렉스, 뭐 이름은 스타리아지만 어쨌든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을 카니발 대신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지금 가장 높은 트림을 타서 그래서 더 만족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트림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새로 들어갔고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쿠션빔을 쓰는 승합차들의 그런 투박한 거친 승차감, 또 소음, 진동 그런 걸 보여주진 않습니다. 사실 스타렉스를 스타리아로 바꾸면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용도를 완전히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스타렉스가 갖고 있던 화물차 같은 이미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사람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투박한 이미지가 너무 세서 이 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뒷좌석 같은 데 타보기 전까지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차까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도어 트림, 대시보드 플라스틱이 정말 많고요. 왜냐면 저렴한 모델들과도 공통된 부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쓸만한 모니터,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터치 버튼들, 그리고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씌운 부분들은 이제는 단순한 화물차가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VIP 승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활용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시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의 공인연비는 10.8km입니다. 1리터당. 수동 변속기 모델은 투어러나 카고에서만 고를 수 있는데 수동 변속기는 11.8km고요. 지금 1시간 이상 달렸고 잠깐 공회전도 시켰는데 계기판에는 11.2km/L가 찍혀 있고요. 아까 고속도로 위주로 탔을 때는 15km도 금방 넘겼습니다. 연비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LPG 트림은 아직 연비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디젤과 LPG 두 가지만 팔고 있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전기차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순수 전기차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배터리를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실용성,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전기차는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신기하네요. 보통 학원차, 구급차 이런 용도로만 쓰였던 스타렉스가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특히 출발했을 때 제가 타고 있었던 저 2열 시트는 좀 더 장거리를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짧게 느껴서 저 안락함을 100% 느끼지 못했는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편한 자세로 눕는 컴포트 시트는 7인승에만 들어가고요. 9인승 라운지에는 스위블링 시트라고 하죠. 2열 시트를 180도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 승객이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카시트 탈 때 편하게 달라고 90도만 꺾어서 멈출 수 있습니다. 시트가 차 밖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카시트를 얹고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9인승과 11인승 투어러 모델은 뭐 그런 독창적인 기능은 없지만 풀플랫이 됩니다. 대신 그래서 차박 같은 걸 할 때도 용이하고요. 대신 시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아니면 위에 매트를 단단한 걸 깔아야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서 뭐 짐을 실어 본다거나 사람을 많이 태워 본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스타리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제는 화물이 아니라 사람을 더 편하게 이동시키겠다 하는 그런 운송수단으로서의 각오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의 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비교 시승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시간 넉넉하게 잡고 실내를 더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롤테스트 서동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